의사일정 제40항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요청안 및 의사일정 나가주셔도 됩니다. 제41항 국무위원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정호영 인사청문회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4월 26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서 공직 후보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 후보자의 답변을 진행한 다음에 공직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먼저 공직 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직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22년 5월 3일 공직 후보자 정호영. 다음은 공직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겠습니다. 정호영 후보자께서는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성실하게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제기된 논란들로 국민들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안타깝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동안 저의 삶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뒤돌아 살펴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리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외과 전문의로서 32여 년간 의료 현장에 있었으며 10년 넘게 병원에서 보건행정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던 2020년 초반 경북대 병원장으로서 생활치료센터,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을 선제적으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지역의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고 한 분의 생명과 건강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동분서주하였습니다. 일선 현장에서의 경험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보건의료 현안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진료하며 의료와 돌봄, 보건과 복지가 서로 융합되는 서비스 혁신이 있어야 국민이 건강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점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례 없이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통해 세계 10위권의 경제 규모를 달성했습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질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밑거름 삼아
보건복지정책과 제도를 더욱 성숙시키는 동시에 직면한 도전과 위기에도 슬기롭게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는 여전히 국민의 건강과 삶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 저출산 고령화 진전 등 우리의 사회 환경 또한 녹록치만은 않습니다. 국민의 보건복지 수요는 다양화되고 더욱 커지는 동시에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따뜻하고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를 구현하기 위한 보건복지 혁신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제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적극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국민이 염원하는 일상회복과 코로나19 유행의 안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방역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 기반의 방역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새로운 변이 등장과 재유행, 신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한 의료 체계도 정비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문 인력 양성과 교육을 강화하고 중앙부터 지역까지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고령층과 기저질환자, 영유아와 장애인 등 감염병 취약계층은 보다 확실히 보호하겠습니다. 더불어 신속한 백신 치료제 개발 체계를 구축하여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새로운 감염병에도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든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완결적인 필수 의료 제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지역 의료 현장에 근무하면서 수도권으로의 인력, 자원 쏠림으로 인해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부족하다는 점을 느껴왔습니다. 이에 지역의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역량 있는 병원을 육성하여 지역 완결적인 보건의료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예산과 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여 필수 의료가 적정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진료도 제도화하여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의료와 돌봄이 융합되는 수요자 중심의 보건복지 서비스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의료와 돌봄, 보건과 복지는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동안 현장에서는 어르신들에게 병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방자치단체 등이 저마다의 분절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왔습니다. 보건의료와 돌봄, 요양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보건복지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전 국민이 필요로 하는 보육, 돌봄, 간병 등의 사회 서비스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복지, 고용,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넷째, 촘촘하고 두텁게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노후 소득 보장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양극화, 불평등에 대응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통해 빈곤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장애인들께는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습니다. 부모급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도 지원하겠습니다. 지속가능하고 두터운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길도 열어가겠습니다. 국민연금 재정 계산을 거쳐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기초연금을 인상하겠습니다. 다섯째, 미래 먹거리로서 바이오 헬스 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해 국민 건강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바이오 헬스는 국가 경제, 국민 건강, 보건 안보 차원에서 핵심적인 전략 기술이자 첨단 산업입니다. 규제 개선, 인력 양성, 연구 개발 등 민간의 창의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바이오 헬스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의료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통해 보건 의료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 과제 이외에도 국민이 행복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가 앞서 말씀드린 정책 구상과 과제들은 국회의 지원과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들입니다. 저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정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님들께 긴밀히 상의드리고 최선의 힘을 기울여 맡겨진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저에 대한 모든 것을 위원님들을 비롯하여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제게 미흡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존경하는 김민석 위원장님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성실히 청문회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 소상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고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후보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입니다. 1차 질의 시간은 간사위원님들 간에 협의한 대로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씩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시간의 경우에는 7분, 3차 질의 시간의 경우에는 3분이 되겠습니다.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문회의 취지에 따라서 정책 역량 검증을 중심으로 도덕성을 검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사적 영역에 대한 질의는 신중히 표현에 있어서 인격 침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욕적 질의도 그리고 무리한 옹호도 없는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방송과 국민의 편의를 생각해서 시간을 엄격하게 엄수하겠습니다. 오늘은 간사 간에 사전 합의된 의사 진행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 본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구와 관련한 또는 자료 요구를 포함한 또는 자료 요구 외의 의사진행 발언은 위원회의 양쪽에 앉으신 위원님들 간에 각 2분씩 총 4분을 넘지 않는 선에서 일단 2분씩 보장하고요. 아까 제게 자료 질의와 관련해서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겠다고 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혹 그 첫 4분 가운데 포함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가 2분 한도 내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4분 내지 5분을 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요. 필요한 경우에는 오후에 다시 본질의가 시작될 때 자료 관련 질의를 잠시 의사진행 형식으로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해서 국민의 관심이 높아져 있습니다. 오늘 아마 청문회를 진행하고 오늘 저녁 시간쯤 되면 대략 인사청문회를 바라보시는 국민들의 의견이 형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평가는 국민의 몫이기 때문에 과도한 단정보다는 국민들의 평가와 인식 형성에 도움이 될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는 답변을 솔직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차 질의에 들어갈 순서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 요구 또는 의사진행과 관련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쪽 줄은 오늘 없으신가 보네요. 의사진행. 예, 됐습니다. 좋습니다. 한 번만 죄송하지만 다시 들어주시겠어요? 아니, 그냥 하지 마시죠. 제가 결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쪽이 잘 안 보여서요. 정춘숙 의원님 손 드셨나요? 네. 죄송하지만 양쪽에 2분씩 4분 그리고 꼭 필요할 경우에 한 분 더 하겠다고 했는데 이쪽 쪽에서 양보해 주셔서 총 5분을 오전에 우선 본질의 전에 하고요.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순서는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2분씩 의사진행 또는 자료 질의를 신현영 의원님, 고민정 의원님, 최혜영 의원님, 김원희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이렇게 5분 해주시고요. 그 순서대로 제가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신현영, 고민정, 최혜영, 김원희, 정춘숙 의원님 해주시고 시간은 2분 엄격하게 지키고 바로 본질에 들어가겠습니다. 신현영 의원님 해주십시오. 네, 김민석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정호영 후보자께서는 자녀의 경북대 의대 편입학 관련한 서류, 아들의 병역 의혹을 검증하기 위한 MRI, 영상 자료 등 이런 핵심 자료들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에 의거하여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을 요구하고 자료 제출을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료 제출을
거부하신 겁니다. 이처럼 후보자께서는 중요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서 후보자 지명 후 해명 자료만 60건 안팎으로 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전무후무한 역대급 기록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사퇴각입니다. 지금 의원실과 언론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은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의혹들입니다. 이전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네, 후보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과장되거나 허위 의혹들이 다수다. 윤리적, 도덕적 흠결 없다. 불법, 부당해 없다라고 하면서 무분별한 공세라고 얘기합니다. 답변도 동문서답, 해명 검증도 셀프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청문회에 관련한 서류, 영상물 제출 요구받을 때는 군사, 외교, 대북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서는 누구든지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MRI 영상 자료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허리 디스크가 이렇게 병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진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드 판정, 아들의 병역 의혹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국민들이 검증하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오전까지 이 자료를 제출하시고요. 만약에 제출 안 한다면 부원장님,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라서 고발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네, 필요한 자료들을 말씀하시고요. 자료 제출 안 할 경우에 또는 자료 제출 시한에 관한 중복적인 그 말씀은 이후에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고민정 의원님. 위원장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한꺼번에 대해서. 예. 뭐 저는 조금 있다가 이걸 의사진행이기 때문에 아, 한꺼번에 해서 자료에 대한 건 한꺼번에 하십시오. 예. 네. 그러니까 자 자료에 대한 것만 예. 오후까지 지금 제출하고 예, 그에 저는 대해서 그간 설명할 이제- 부분이 잠깐만요. 그냥 예. 질의 쭉 하시죠. 예, 그건 제가 효율적일 잠깐 것 같습니다. 답변을- 그리고 위원님들도 본질에 관한 내용은 그 본질로 넘기면 되니까요. 일단 지금 다 자료 질의일 것 같은데요. 예. 자료. 그러니까 쭉 그냥 하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고민정 의원님. 가족 의혹에 대해서 안타깝고 송구스럽다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에게 이 자료 요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면 후보자님께서 하신 말씀은 겉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고 속으로서는 웃고 계시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것이거나 아니면 후보자와 상관없이 인청팀에서 굉장히 국회를 기만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소명한다고 하셨지만 선택적 팩트체크만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데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지만 그중에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학들 그 학생들 가운데 불합격자들에 대한 출신 학교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화면이 지금 안 나오는데 그 다른 학교들에도 동일한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다들 마땅하게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을 했습니다. 제가 보이시죠? 오른쪽이 충북대 제출 자료인데 경북대학교는 저런 식으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도대체 저희에게 뭘 보고 이 심사를 하라는 건지 이거는 국회를 기만하고 무시한 행위라고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것이고요. 도대체 뭘 숨기고 싶은가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그 아드님께서 17년에 떨어졌고 18년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펙은 다 똑같아요. 17, 18년이. 그건 이따가 제가 질의할 때 묻겠습니다. 그런데 18년도는 40점 정도 차이가 나서 합격을 했는데 왜 합격을 했는가를 보려면 17년도의 입학 원서와 18년도의 입학 원서를 비교를 해야 분석할 수 있는데 18년 것만 자료 제출을 하시고 17년 거는 이유를 알 수 없게 자료 제출을 안 하고 계십니다. 즉 아빠 찬스가 뭐가 있는지를 저희가 검증하겠다는데 그걸 왜 거부하시는 건지 17년도 아들의 입학 원서를 오후 중으로 제출하지 않으시면 뭔가 숨기고 싶은 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의심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최혜영 의원님 자료 관련한 요구까지 하고 자료에 관련한 답변을 1차 하시고 나머지 두 분의 자료 관련 질의를 하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예. 네, 저도 자료 요청입니다. 여기 보시면 방적 기록표에 보면 후보자 아들은 사회복무요원 기한 동안에 총 4회 7일간 공무 외 병가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3일 이내의 병가를 위해서는 진료 확인서나 또는 처방전 또는 소견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허리가 아파서 병가를 냈는지 어디가 아파서 병가를 냈는지 명확히 확인을 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동의를 하지 않아서 못 준다고 얘기를 합니다. 뭘 숨기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인이 병가까지 써서 이 치료를 받았으면 분명히 떳떳하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 한 점 의혹도 없이 제가 꼼꼼히 살펴볼 테니 오후 인사청문회 들어가기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상 세 분 위원님들 질의 자료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하신 초점에 따라서 아주 간략하게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위원님, 그간 저에게 868건의 자료가 요구되었고 그중 782건의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했습니다. 90%가 넘게 제출했고 그중에 43건은 빠른 시일 내에 곧 제출할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자료들에 대해서도 그 불합격자에 대한 자료는 학교의 업무이기 때문에 이게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할 부분이 아닌 것 같고 학교에서 알아서 하실 부분이고 2017년 입학 원서에 대해서도 이건 뭐 못 낼 이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것도 학교에 보관이 되어 있을 것으로 압니다. 7일간 병가 이것도 확인은 안 되고 있는데 이 뭐 성인이 된 아이들의 또 사생활 문제 본인들의 것을 또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관련 자료는 통장 거래 내역과 광범위한 통화 메일 목록 제외하고는 모두 제출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RI 영상 예,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나중에 온라인에 영상이 돌아다니지만 않는 것을 좀 담보하여 주신다면은 그 의료 전문가가 보실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바로. 예. 네네네. 네. 이어서 김원희 의원님, 정춘숙 의원님 순서대로 자료 관련 질의 2분씩 해주십시오. 방금 또 거짓말을 하시네요. 방금 자료 제출을 안 한 이유가 경북대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김성주 의원이 밝혀낸 내용에 따르면 경북대 직원은 자료를 주고 싶은데 정호영이 자료 주지 말라 했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왔어요. 이 자리에서 바로 거짓말한 거거든요. 이 순간부터 위증죄가 적용되는지 한번 위원장님 체크해 주시고요. 정호영 후보장님 위암 수술 전문가시죠? 수술할 때 그냥 합니까? 그냥 배째입니까? MRI도 찍고 아니요 지금 자료 요청하는 거예요. 저 시간 좀 중단해 주세요. 시간 좀 더 주십시오. 방금 방해받았으니까. 아니 자, 그냥 하세요. 얘기할게요. 그냥 하세요. 시간 좀 더 그냥 주세요. 3시간 안에 그냥 마치세요. 자, 정호영 후보자가 위암 수술 전문가입니다. 수술할 때 그냥 하나요? MRI 체크도 하고 맥박도 재고 혈압도 재고 그리고 환자 상태 문진하고 이러저런 병증 있는지 환자 소통 거쳐서 약물 처방할지 물리치료할지 수술 여부할지 결정하죠. 네. 그래서 환자가 저 위원장님 1분 다시 주세요. 자, 그냥 하세요. 환자가 환자 상태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진찰을 거부하는데 수술할 수 있어요? 의사 선생님, 환자가 환자 상태라든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데 진찰을 거부하고 있는데 수술이 가능하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사청문회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에 대해서 국정을 맡겨도 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적합 부적합 판정을 내리는 국회에 수술됩니다. 우리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이 후보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알아내려면 자료가 기본이에요. 그 사람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번 정 후보자에 대한 가장 큰 핵심 이슈는 자녀가 경북대 의대에 2명 편입학을 했는데 아빠 찬스, 지인 찬스, 지위를 이용한 편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이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 18 아들이 경북대 의대 편입하는데 갑자기 지역특별 전형 일부 30초만 더 주십시오. 지역특별 전형 신설이 됩니다.
그 배경을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갑자기 18년에 생겼는지 아들이 입학하는데. 두 번째, 아빠의 지인 찬스가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17년부터 21년까지 심사위원에 대한 인적사항 달라 그랬어요. 안 줘요. 후보자와의 관계를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입시의 공정성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 17년 장남의 입시 자료와 지원자들, 다른 지원자들의 스펙들을 비교해야 이 아들이 정당하게 들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자료 안 줘요. 그래서 또 따님이 아빠 강의를 수강합니다. 근데 이 관련자가 할 때는 사전에 신고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녀 의대 수강 내용 및 학점을 달라고 그러는데 안 줘요. 왜 안 줍니까? 이런 게 어떻게 개인정보입니까? 후보자가 아빠 찬스, 지인 찬스 혹은 지위를 이용한 편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자료인데 다 안 줘요. 개인정보 미공개로, 미동이라고. 이거 빨리 바로잡아 주십시오, 위원장님. 으로 우리 정춘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깐만요. 경기 용인시병 정춘숙 의원입니다. 그 위원회 의결로 국세청에 자료를 요구할 때 여야 의원님들께서 10년에서 30년까지의 세금 관련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뭐 이종성 의원님 30년, 또 뭐 서영석 의원님 10년 여러 자료 요청하셨는데 이 자료가 왔어요. 아까 자료 뭐 90% 제출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됐냐면 최근에 5년까지의 자료만 보내줬습니다. 우리가 30년, 뭐 20년, 10년 이렇게 요청했는데 위원회에서 의결로 지금 15년, 그러니까 5년까지만 자료를 보냈어요. 그래서 왜 국세청한테 5년치만 보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후보자가 5년만 동의한 것으로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5년까지만 보냈다고 합니다. 보시죠. 예, 여기 자료 제출 요청서에 최근 5년으로 표시돼 있죠. 본인이 하신 거죠? 네.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기간을 정해서 세금 관련 그 자료를 요청한 것은 봐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렇게 5년까지밖에 자료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전의 것들에서는 우리가 보면 안 되는 것, 혹은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게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국회가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이유 알 수 없고요. 본인이 했다면 설명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세금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 알 수가 없습니다. 5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지금? 네, 의원님, 그 5년은 실무적 착오인 것 같고 이후에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위원장님 그 부분에 이건 대해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 한 말씀만 부분에-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실무자의 실책이라고 하면 누가 언제 어떻게 실수했는지 밝혀주세요. 설명하셔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국회에서 딴 것도 아니고 인사청문 자료를 제출을 하는데 실무자가 잘못해서 5년치만 다 보냈다? 우리 여야 의원님들 다 5년씩밖에 못 받으셨어요 지금. 이유와 과정, 자료 다 오전 중에 다 정리해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왜 그렇게 됐는지, 두 번째 자료 5년까지 다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자료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두 의원님 질의 자료 관련 부분에 대해서 답하실 거 있으신가요? 그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후보자 마지막 두 분 의원님이 조금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원칙적인 얘기에 대한 것은 후반 질의 때 하시고요. 그 예. 질의한 내용 중에 그 자료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까? 네네. 지금 말씀하신 그 국세청 자료는 뭐 말씀드린 그대로고 자녀들의 학교에 대한 자료는 그 제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학교 쪽에서의 자료이기 때문에 본인이 주지 제가- 말라고 그랬다며요. 그거는 직원이 그렇게 자, 발언 예, 끝났고 그 부분은 질의해 그렇게 주십시오.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경북대 직원에게 주지 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의원님 그거는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그거 밝혀내야죠. 누가 예. 자, 그러면 그래서 저는 경북대 직원과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후보자가 직접 안 했겠죠. 자료 관련한 의사진행 발언 마지막으로 지금 마지막에 신청하신 우리 강기훈 의원님 2분 질의까지만 하고 본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그 민주당 의원께서 이 자료 요구 잘 들었고요. 자료를 하다 보면 부연 설명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아까 우리 모두의 우리 김인석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인사청문을 하면서 좀 인격적 모독이나 이런 부분을 좀 자제하고 정책적이나 이런 쪽에 좀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덕 검증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후보자님도 아까 90% 정도 아까 자료를 제출했다 그랬으니까 이번에 한번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00% 다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후보자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필연적으로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피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 좀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단 제가 우리 위원님께 좀 부탁하고 싶은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이야기하시면서 지금 우리 후보자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내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죄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단정적으로 그렇게 재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야 간에 합의해서 이 부적격 채택을 할 수도 있고요. 정문 보고서를 채택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의사를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그냥 이렇게 제시하는 부분들은 좀 이게 인격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점을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우리 위원회가 되기 위해서라도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좀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어떤 슬기로운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하지 않냐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자료 관련 질의와 의사진행 관련 질의를 마치고 잠깐만요. 질의 순서에 따라서 됐습니다. 저 존경하는 우리 이달곤 의원님부터 그냥 바로 본질이 넘어가시죠. 네. 그것만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우리 정호영 후보자님, 네.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네. 명확하게 답변 안 하신 게 있어요. 네네. 오늘 오전 중에 하라 한다고 했으면 오전 중에 하겠다. 이거는 개인 정보니까 전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 명쾌하지가 않아요. 경북대가 판단할 일이다. 사생활 문제다. 지금 우리는 자녀의 사생활을 듣추는 게 아니라 후보자가 자녀의 편입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게 자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언제까지 제출할 건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MRI 자료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은 뭐 바로 제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자녀의 아까 뭐 입학 원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니까 경북대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이제 질의 순서에 따라서 존경하는 이달곤 의원님 본질의 처음 말씀드렸듯이 1차 질의는 5분씩입니다.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질의해 주십시오. 네,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후보자께서 지금 보건복지부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 7개를 말씀을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보통 이제 장관으로 내정을 하려면은 임명권자도 그렇고 또 이 지정을 받는 사람도 내가 핵심적으로 할 게 뭔가 이걸 생각할 거예요. 내가 장관이 되어서 정책적 우선순위를 가장 높게 두고 내가 1년을 하든 2년을 하든 이것만 하겠다 할 게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보건 의료 관련해서는 지역 격차를 반드시 없애겠습니다. 그래서 언제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든 아프시고 다치시더라도 똑같은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네. 예. 이 지역 격차 문제는 뭐 의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뭐 지방 소멸의 문제까지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아마 오랜 세월이 걸릴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장관이 되신다면은
자기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정확히 판단하셔서 효과적인 전략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건 아주 장기 과제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두 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국민의 여러 가지 의무 중에서 병역 문제, 자녀들의 병역 문제를 아주 중시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설명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잘 돼 있는데 MRI 자료 같은 거는 사실 이 청문회 하기 전에 많이 제기를 됐어요. 근데 오늘 지금 내시겠다고 하는데 그걸 준비해 오셔서 우리 일반인은 잘 모르지만은 의료 전문가를 한번 모셔오셔서 설명하면 간단한 일을 왜 준비를 안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이게 이미 MRI 자료는 5명의 의사가 이미 판독을 했고 언제든지 국회에서 정해 주시면은 의료 전문가를 정해 주시면은 제가 그 의료 전문가에게 판독을 받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몇 가지 윤리적인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이 MRI 자료는 일반인은 모르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청문회를 준비하는 쪽에서 딱 준비를 해가지고 오후에 딱 이야기하면 끝날 일을 가지고 왜 이렇게 자꾸 논쟁이 심하냐 이게. 그런 준비도 못하면 청문회 준비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후에? 예, 사진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오후나 저녁 때 적정한 시간 내에 의료 전문가가 오셔가지고 이걸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개인정보니까 여기서 증거하시면 전부 다 되는 거로 우리가 합의를 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 코로나라든지 감염병 문제가 상당히 오랜 시간을 끌기 때문에 이 행정을 하는 사람보다는 이 의료나 이 질병의 전문가가 장관으로 오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여러 가지 제기된 걸 보면은 이런 전문적인 이런 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해 충돌 문제라든지 오늘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자료 요청하는 것도 들어보면은 뭐 요즘 흔한 말로 아빠 찬스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청문회가 시끄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오랜 기간 이 상피제도라는 것이 있었어요. 한때는 이것이 국가제도로서 제도화된 적도 있고 또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서로 부끄러운 것을 피한다는 이런 문화와 전통이 있는 거예요. 있는데 지금 그런 점에서 이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오후에 좀 더 명확하게 대답이 되기를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김성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호영 후보자님, 네. 요즘 힘드시죠? 예, 부적격 후보자를 상대로 청문회하는 우리도 힘듭니다.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SNS상에 정호영 키워드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단어는 의혹, 특혜, 논란, 분노입니다. 의혹이 터질 때마다 복지부 직원들은 다른 일을 못하고 무려 60여 건의 해명 자료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후보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3명 중 2명이 후보자의 임명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자가 활동하는 대구 시민들조차 58.7%가 후보자 해명이 불충분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의료계에서도 우리 후보자의 사퇴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에 의사협회장을 보냈던 분은
정 후보자를 공정을 훼손한 사람, 의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서울대 의대 교수는 부모 찬스로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겠다고 하는 탐욕이 한국 사회에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국민의힘에서도 사퇴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억울하겠지만 사퇴하라. 이해충돌 개념도 이해를 못한다며 자진 사퇴라고 주장합니다. 자, 후보자님, 이런 국민의 여론과 의료계 반응을 보면서 사퇴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습니까? 예, 의원님, 이렇게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정말 그지없이 안타깝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퇴할 생각을 한 적 있냐 없냐만 답변해 보세요.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에게 제기된 수많은 의혹, 지금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쉽게 일단 확인하실 수 그런 있는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63건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제가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있습니다. 후보자로 윤석열 당선인은 지명했을까요? 정말 40년 직이 맞습니까? 40년 직이라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럼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아마 그 대구에 발령받고 와서 1년에 뭐 한 두어 번씩 그렇게 만났을 겁니다. 예, 그렇고 그런 좀 친분이 있네요. 자, 우리가 그러니까 40년 직은 아니죠. 우리가 후보자 그 지명 이유를 한번 살펴봤어요. 국회 인사청문안을 보니까 경북대 병원장 시절에 뛰어난 리더십을 보인 보건의료 전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경대 병원장 시절에 보여줬다고 하는 그 뛰어난 리더십을 한번 봤더니요. 가장 크게 윤석열 당선인도 대구 코로나 사태에 대응을 잘했다고 하는 추천 이유로 들었는데 그 당시에 경북대 병원의 코로나19의 진료 실적을 보면 대구 지역에서 최하위권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스루 검사법을 선제적으로 도입했다고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게 정말 후보자가 있는 경북대 병원에서 한 겁니까? 아니면 7곡 경북대 병원에서 한 겁니까? 뭐 확인해 줘 보세요. 예,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7곡 경북대학병원은 제가 병원장으로 있는 산하에 있습니다. 법인 대표가 저고 저한테서 7곡 경북대학병원이 본원이지만 내가 본원의 원장이니까 내가 한 거다. 7곡 경북대학병원은 저희 단일 알겠습니다. 그룹입니다. 예, 그리고 자, 잠깐만요. 의원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예, 첫 번째 말씀에 잠깐만요. 시간이 이야기하자면 없어요. 76명을 봤다는 그거는 거기는 중환자입니다. 저희들은 후보자님, 에크모나 제가 이따가 인공호흡기를 다음 돌리는 2차 질의 때 충분히 시간 드릴 테니까요. 제가 시간이 5분으로 제한돼 있어서 예, 저희들이 수천 명을 봤다는 말씀. 후보자님. 예. 좀 답변을 좀 하라고 할 때 하십시오. 자, 후보자 다른 이력을 살펴봤습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로서의 이력을 보니까 위암학회, 의료정보학회 외에는 주로 서울대병원 이사, 대구의료원 이사, 병원협회 이사 등 주로 병원 관련된 경력이에요. 이 정도면 제가 보면 병원협회장으로서는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 장관에 적합한 경험과 경력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우리가 후보자한테 직접 한번 또 자료를 물어보니 정부 등에서 이런 보건의료 정책 전문가로 활동한 적 있냐고 그랬더니 없다고 하는 답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저는 우리 후보자께서 결단하시기 좋다고 봐요. 청문회 보는 우리 가족들, 병원 직원들, 국민들 위해서 대학 병원장으로서 명예를 지키는 것이 장관 자리를 욕심내는 것보다 더 명예로운 선택으로 보인다는 생각입니다. 후보자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결단의 뜻을 한번 좀 보이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예, 의원님, 예,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병원이 지난번에 그 중환자 중심으로 그렇게 진료를 했기 때문에 76명으로 나왔고 생활치료센터를 통해서 수천 명의 경중증 환자를 봐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공립 그 기관의 무보수 비상임 이사들을 역임한 것은 병원 행정 쪽에 그런
역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제 그 경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 코로나를 빨리 종식시키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보건과 복지 정진에 이바지하고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그것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연숙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민의당 최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후보자님. 같이 대구에서 의뢰인으로 반갑습니다. 근무를 했었는데요. 네. 자, 후보자님께서 지난 3주간 여러 언론 보도로 인해서 마음고생을 하셨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후보자님께서 장관에 임명될 경우에 앞으로 부여될 책임이 막중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에 상응하는 검증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장관은 공직자 중에서도 최상위 고위공직자입니다. 공직자를 왜 공복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국민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께서는 국민들 앞에서 더욱 겸손하고 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인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들 앞에서 좀 겸손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해서 국내 방역 의료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상황 논리에 따라서 정치적 의사 결정을 반복했다고 이제 했고요. 또 백신 확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적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먼저 맞을 이유가 없다라고도 했는 사실 아시죠? 네네. 네. 이러한 안일한 정부의 태도로 백신 접종이 늦어진 것과 유행 때마다 반복된 병상이라든지 인력 부족을 문제로 지적을 했는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네. 이와 관련해서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동안 정부가 여러 위원회를 운영을 했었는데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 의견이 정책에 잘 반영되었다고 보십니까? 예, 좀 뭐 그 당시에는 한다고 했지만은 또 미진했다는 그런 또 여론도 있었다는 것도 알고는 있습니다. 네. 감염병 대응에 있어서는 그 여러 분야의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여러 분야의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소통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관님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소통할 예정이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뭐 사실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우리가 가고 있고 이 길의 앞에 무엇이 있을지 또 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과거에 있어 왔던 분들의 일에 대해서는 저는 뭐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만일에 후보자님. 제가 복지부 장관을 맡게 된다면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아주 네, 후보자님. 예, 우선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네.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직종들과 어떻게 소통을 하실 것인지를 질문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의료 분야의 여러 가지 직역들과 병원이라는 사회가 그 모든 직역들이 다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병원에 있는 여러 직역들과 화합하고 소통해 나간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도 적극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는 그 보건의료 분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안 됐던 건 인정하시죠? 예,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어떻게 평가하기는 좀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느냐고 여쭙는 겁니다. 예, 제가 평가하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맞다는 겁니까? 예, 제가 평가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병원장님으로 재직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 현장에 계셨던 분이신데 이런 전문가 의견에서 여러 분야의 보건의료 직역의 다양한 분야의 그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됐다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 하시면 좀 대답이 좀 그 지금에 와서 그 앞에 분들의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다들 노력하셨던 일을 가지고 지금 제가 그 노력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가 그렇다 이런 말씀으로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질의 순서인데요. 그 잠깐 전에 그 오전에 지금 계속 질의를 하면서 자료가 그 요구됐던 MRI 자료를 오후에 제출하겠다고 말씀을 후보자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를 제출받고도 분석 시간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무자들이 아마 어떻게 이걸 해야 공식성이 담보되는가 조금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위원장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는 것으로 하시고 이 부분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해야 되니까 이 프라이버시를 보존해서 검증하는 방법에 대한 것은 지금 양 간사께서 지금 논의를 해주셔서요. 시간을 가급적 좀 절약하는 의미에서 지금 바로 그 부분은 의논을 하시고 바로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시고 질의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질의와 관련해서 한 가지 좀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아까 계속 지적하신 경북대 관련 제출 자료가 학교 소관 내지는 당사자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률적으로는 맞으나 그러면 부모로서 또는 공직자로서 자녀에게 또는 학교에게 자녀의 의사를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권유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기서 결론을 내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있다. 자 그러면 네. 그 부분을 권유하는 절차는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로 MRI 부분은 양 간사께서 제가 위임을 할 테니까 두 분께서 받아서 하는 절차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는 과정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존경하는 고민정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후보자님, 네. 지금 현재 후보자님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있는 분들도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는 목소리 나오는 거 들으셨죠? 네.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네, 참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 후보자 자리를 고수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제기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네. 국민 눈높이에 맞다고 지금 생각하신다는 겁니까? 국민의 눈높이에는 제가 부합하지 못한다면은 대단히 국민의 죄송하게 눈높이에 생각합니다. 부합하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도덕적 윤리적으로 맞다고 말씀하실 수 있죠? 네, 국민과는 무관하게 하실 겁니까? 장관으로서? 장관 후보자에게 국민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섬겨야 될 존재죠. 그러면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네, 그 눈높이가 그 도덕적 잣대라면은 제가 도덕적으로는 저 자신이 문제될 것이 없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 도덕적 잣대가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마음이 불편하신 부분하고는 또 그것이 다르다는 점에서 마음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불편한 거는 그거는 그냥 국민들께서 감당하셔야 될 부분이다라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빠 찬스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저도 이제 가족에 대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참 죄송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검증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네네. 묻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를 보여주시면 임직원 행동 지침에 보면
임직원은 이해관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네네. 네. 그 다음 장 보여주시죠. 2015년 경북대 간호사 선발 시험 당시의 평가위원 명단입니다. 예. 두 번째 줄에 있는 정땡땡, 그 다음에 밑에 관리자에 있는 진료처장 정땡땡에 있는 분이 본인 맞으십니까? 네네. 즉 서류 전형과 면접 전형에 정호영 후보자께서 직접 관여를 하셨네요. 네. 아내분께서는 형제자매가 어떻게 되시죠? 사남매가 있습니다. 사남매 중에 한 분이시네요. 그럼 네. 여자 자매는 몇 분이신가요? 아마 한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라는 거는 예, 제가 처갓집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내진 않습니다. 아마가 아니고 한 분 있습니다. 그 예. 남자 형제가 둘이 있고 예, 당혹스러운 답은 아니요. 하지 말아주십시오. 아들 둘, 딸 둘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언니가 한 분 계시는 거죠. 아내분의 언니 처형이 네네. 한 분 계시는 거죠. 네. 그러면은 모를 리가 없을 텐데요. 그 다음 장 보여주시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확인은 됐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처형의 자녀께서 2015년 간호사로 선발이 됐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 몰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간호사가 워낙 자, 후보자님, 예. 본인은 알고 있지 못했다라는 답을 저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간호사 그냥 방금도 제가 그 아내분의 형제자매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아마 한 명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와서 알게 됐다라는 말을 세상천지 누가 믿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예, 저희가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제공하시지 않으면 이것 또한 아빠 찬스에 이어서 이모부 찬스를 이용했다라고밖에는 볼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아들의 그 입시 비리에 대해 의혹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이번 참에 1차 시험은 어떻게 되고 2차 시험은 어떻게 되는지도 잘 알고 계시죠. 네네네. 1차 시험은 출신 대학의 학점, 그다음에 영어 성적, 서류 평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맞지요? 네. 그 중에서 학점하고 영어 성적은 점수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네. 서류 평가는 좀 주관적인 생각들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건 맞죠? 네네. 네. 자, 그런데 18년에는 합격했는데 17년에는 불합격했습니다. 그럼 이제 검증하는 사람 입장에선 왜 17년엔 불합격했고 왜 18년에 합격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네. 자료를 보시면 학점하고 영어 성적은 이미 16년도 당시의 점수입니다. 즉 네. 스펙은 17, 18년 동일한 점수입니다. 네. 그리고 서류 평가에 들어가는 봉사활동과 논문, 장학금 등도 역시 17, 18년이 동일합니다. 네. 달라진 거라고는 자기기술서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점수 차이를 봤더니 최소 40점 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네. 그러면 2017년에 도대체 어떻게 자기기술서를 썼길래 이렇게 떨어지셨는가 궁금한 건데요. 네. 그 자기기술서 내용이 뭐냐면요.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을 쓰시오.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에서 이유를 쓰시오. 이게 자기기술서 내용이거든요. 이것을 너무너무 잘 써서 40점 이상을 획득하셔가지고 아드님이 18년에는 합격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40점이나 넘게 점수를 획득해서 합격했는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학에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는 오늘도 처음 듣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관여를 물어본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겁니다. 예, 그 점수만으로 합격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최종 점수가 이렇다니까요. 1차에서 2점수 합격을 했다고요. 40점 이상이 높아서 합격을 하셨어요. 1차에.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오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합격했는지 모르시겠다는 거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금시초문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는데요. 고민정 의원님, 잠깐만, 고민정 의원님, 거기 그 당시에 있었다는 질문만 한번 다시 좀 불러주시겠어요?
질문. 그 자기기술서에 있는 질문입니다.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2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본인이 가장 힘들었던 경험과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대하여 기술하시오. 또 뭐 학부 과정에서의 학업과 관련된 내용을 자유롭게 기술하시오. 뭐 이런 겁니다. 예, 근데 그게 지금 보니까 아마 인성과 적성에 대한 문제 같은데 그 인성과 적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점수가 어떻게 그렇게 차이가 났는지에 대해서 저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인성과 적성이 그렇게 40점 높아질 만큼 좋아졌냐는 거예요. 2차 질의 때 다시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선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님 많은 의혹 관련해 가지고 이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해명 자료거든요. 책 한 권 수준입니다. 공무원들이 이런 해명 자료 내놓는 동안에 창신동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으로 모자 사망했고요. 그리고 지적장애가 있는 6살 아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지 후보자 개인 의혹 비위를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직업 공모와 거의 사유화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서 간단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수위 사무실 인근에서 발달장애 자녀 둔 부모님들께서 집회 중이신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네, 뭐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시냐고요? 장관 후보자시잖아요. 후보자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네, 정확히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네. 삭발 몇 명이나 하셨는지 아십니까? 단식 며칠째인지 아십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이에 부모님들께서 인사청문회 때 그렇다면 정호영 후보자에게 대신 좀 물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네. 근데 한참 설명하시다가 뭐라고 하시냐면 어차피 낙마할 사람 아니냐, 물어봤자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냐며 한탄하십니다. 후보자님 지금 계속해서 부당한 행위 없었다 떳떳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국민 신뢰 바닥입니다. 어느 정도로 바닥이냐? 자식을 걱정하다가 머리를 깎고 밥을 굶는 부모님조차도 저 사람한테 물어봤자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바닥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님. 자격미달 장관 후보자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고통을 받고 계신 거예요. 부끄러움 모르는 일을 지켜보는 것만큼 부끄러움이 없다는 점 국민을 대신해서 말씀드리면서 첫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자녀 둘러싼 우연의 반복, 계속해서 우연이 생깁니다.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후보자님, 우연의 뜻이 뭐죠? 네? 우연의 뜻이요. 우연의 뜻요. 네. 예, 뭐 모르십니까, 이것도? 아니 너무 상식적인 일을 물으셔가지고. 네, 뭐죠? 예. 예. 뭐 일반적이지 않게 예. 필연의 반대가 우연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생기는 일.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토대로 기막힌 우연의 반복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여쭙겠습니다. 슬라이드 띄워주시죠. 의대 편입한 이 스펙 쌓기부터 우연이 계속해서 시작이 됩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생 중에 부모가 같은 학교 의대 교수인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네, 다시 한번. 질문 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후보자님. 시간이 없거든요. 네. 2016년부터 20년까지 경북대 의대 학사 편입 학생 중에 부모가 같은 학교 의대 교수인 경우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냐고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정 후보자님이 유일하십니다. 예. 학사 편입학 딱 2곳 지원 가능한데요. 편입학 전형에 있는 의대 22곳 중에서 아드님, 따님 모두 경북대 의대에 지원했고 합격한 아주 특별한 그런 우연입니다. 그렇다면 이 합격하기까지 스펙을 쌓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또 우연의 연속이 벌어집니다. 후보자 아드님은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수요 연계형 데일리 헬스케어 실증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했고 이 이력을 편입학 지원 서류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또 우연하게 하필 또 공교롭게 당시 후보자가 진료처장으로 있던 경북대병원이 해당 사업 컨소시엄에 참여를 하죠. 우연의 일치입니다. 후보자님, 후보자 아들 추천한 당시 지도교수이자 해당 사업의 총괄 책임자는 경북대 전자공학과 박종태 전 교수입니다. 두 분 서로 아시는 사이입니까? 안다 모른다로 대답해 주십시오.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네, 저희 병원만 안다 하는 게 모른다. 아니고 분명히 계명대학 모른다고 병원, 하셨죠? 예, 대구시내 모든 다음 병원이 다 슬라이드 띄워주시기 참여했습니다. 바랍니다. 후보자님 아드님은 해당 사업 결과 바탕으로 한 KCR급 논문 2편을 공저자로 이름 올렸습니다. 이를 편입 당시 주요 활동 경영으로 제시도 했고요. 그런데 공저자는 모두 석박사급입니다. 나머지 공저자들이요. 그리고 학부생은 후보자 아드님이 유일하죠. 심지어 후보자 올해 연구에 참여했고 기여도 높은 연구자들조차 저자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우연 2013년에서 17년 사이 박종태 교수 이름으로 실린 논문 중에 학부생이 공저자인 경우는 후보자님 아들이 또 유일합니다. 기가 막힌 우연이죠. 모두가 우연이죠, 후보자님. 학부생이 저 논문에 실린 경우가 그 당시에 322명이 있었습니다. 학부생이 논문에 실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 박종태 교수가 낸 논문 중에 학부생이 공저자로 실린 건 후보자님 아드님이 유일하세요. 네, 그 연구실에서는 그랬지만은 그 주변에서는 322명이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당시에 병원들은 대구 시내 모든 병원들이 아마 계명대학병원, 영남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이 다 참여했고 그 연구비는 전혀 내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의. 방금 제가 드린 질의랑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네, 아까 그 의원님 말씀하신 수요 연계형 그 사업에 저희 병원이 아니, 그 그 사업에 예. 사업을 아드님께서 스텝으로 활용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네네. 다른 대학이 참여했다는 게 이거랑 무슨 상관이 저희 병원이 참여했다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네네. 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그 후보자께서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후보자 네. 차분하게 듣고 답변하세요. 차분하게 질의하시는 거. 네, 알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 지금 청문 준비하시는 과정 그 주변에서 아마 발달 장애인 관련한 그 시위가 있었나 보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 강 의원님이 질의하실 때 내용을 파악 못했다 이러셨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아까 답하시는 걸 보니까 그것이 있는 건 아셨던 것 같군요. 보니까 그 존재 네. 자체는 아신 것 같죠. 지금 보니까 그런 그 집회나 발달 장애인 관련 시위가 있다는 것 자체는 아신 것 같아요. 네, 알았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사실은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알아보려는 마음이 드는 것이 통상적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다음 존경하는 강기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후보자님.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굉장히 엄중한 시기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까 중에 이야기하면서 자료 한 70% 정도는 제출했고 46건인가를 지금 작성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것이 포함되면 몇 프로 정도 되나요? 대략 95% 정도. 95%. 아까 M&A 관계에서는 그 보안이 확보된다면 제출한다 그래서 그건 바로 이제 여야간 간사간에 하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하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불합격 합격자 명단을 좀 제출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원서를 제출했던 원서를 좀 이렇게 달라는 내용. 예. 그리고 자녀의 7일간의 병가 내용을 좀 달라는 내용. 네. 뭐 이런 내용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네네. 100% 한번 해서 자료 돌아가는 거 다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만하게 잘 주는 상태 같으니까.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고요. 저는 많은 언론을 보면서 우리 여야 의원들이 그동안 계속적으로 이게 후보자님에 대해서 자녀 입학 문제, 병역 문제 뭐 이런 걸 지적을 계속했어요. 아마 이 부분을 보면서 의혹은 충분히 문제 제기는 할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법적인 문제는 여러 가지 루트를 보니까 사실적으로 정상적인 루트로 갔고 거기에 또 해당되는 사람들이 어떤 내부 고발이나 이런 것도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쉬운 거는요. 제가 몇 가지 보면 이게 자녀 입학이 이제 아드님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경북대에서 이제 대구시가 경북대에다가 이렇게 이제 지역 인재 특별 전형을 좀 하라고 하는 공문을 이제 접하면서 이게 발달이 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고 그 후보자의 따님 같은 경우에도 구술평가 만점 부분도 여러 사람이 만점 받았더라고요. 예, 만점 받음에도 불구하고 33명이 이제 커트라인인데 38등을 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입학을 포기했는데 아마 앞에 사람들 포기하면서 이제 그걸 뭐랍니까 이제 그 예비 후보로 돼 있다가 네. 아마 이렇게 합격을 한 거로 돼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 아들 병역 문제도 뭐 4년째가 아닌데 6년째 되는 것은 아마 직원의 실수로 아마 이게 오기가 된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병무진단서의 요추 6번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다는 것으로 아마 합격해서 한게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는 4월 20일 날 세브란스 병원에서 사급 재판정을 받았었죠. 네. 아들 논문건도 이제 경북대 IT 대학 같은 경우에 2015년부터 22년도까지 학부생이 논문에 참여한 것은 322건에 이제 달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임대소득 부분 노란우산 공제 부분은 아마 병원에 아마 직원 권고인 이제 새마을 권고에서 네. 실적 정대를 위해서 좀 권유했던 내용이다 이런 내용이고 이 맞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부동산 임대사업자 연매출 30억 이하는 이렇게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해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의심을 갖는 것은 이와 같은 법적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네. 왜 후보자님 자녀 두 분이 왜 경북대 의대에 편입했을까? 저는 그거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다른 대학에 충분히 아까 22개 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역 인재 뭐 특별전형인가요? 네. 있었으면 충분히 그런 쪽을 갔어도 될 텐데 왜 경북대에 그건 뭐 자녀분이 선택할 문제입니다만은 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네. 법적인 문제는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들 정서상 혹여나 우리 후보자님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런 어떤 영향력이 행사했을 거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와 같은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자녀 문제, 병역 문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후보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면 말해주세요. 예, 사실 이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끈도 고쳐 쓰지 말라는 그런 이제 속담이 있는데 제가 참 그 속담의 내용을 지금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 성인인 자녀들의 선택과 또 그 자녀들이 성인인 애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했던 것을 아버지가 제가 따로 어떻게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보고 또 아버지가 근무하는 또 학교에 또 자녀들이 아직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런 또 사회적 규범에 대한 현재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저로서도 상당히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 문제가.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설명할 게 없나요? 예, 저로서는 그 의혹들은 전부 근거가 없다고 그렇게 제가 떳떳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다음은 우리 강배원 의원님 총리 청문회 갔다 오셨는데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럼 다음은 존경하는 우리 강병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요즘 대한민국에서 제일 핫한 분을 이 자리에서 뵙네요. 예, 아마 언론과 국민의 관심이 후보자에게 쏠려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로서도 곤혹스럽습니다. 예, 그 김인철 후보자가 오늘 아침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저도 조금 전에 들었습니다만은 예. 그 김인철 자세히 잘 후보자가 모르겠습니다.
뭐 우리 후보자 못지 않게 네. 오히려 후보자보다 더 못한 것 같은데 자진 사퇴를 하셨어요. 후보자는 버티고 계시고 언제쯤 자진 사퇴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그 저한테 씌워진 여러 가지 의혹들을 예. 제가 아마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까지 아마 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그러면 이 자리에서 한번 밝히고 자진 사퇴하실 겁니까? 그게 아니고 제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63건이나 되는 저에 대해서 씌워졌던 의혹들에 대해서 세세히 밝혔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제 인물이 되면서 아빠 찬스나 내로남불이나 온갖 의혹의 핵심 인물로 떠오르셨는데요. 예. 아마 후보자 때문에 굉장히 곤혹스러운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 누구한테 제일 미안합니까? 지금 심려를 끼쳐드리고 있는 국민들께 제일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어째 40년직이 한결같은 친구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로 인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또 뭐 자료 제출이나 이런 걸 제공해야 되는 이런 또 지인들께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보자를 믿고 검증 하루 만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해 준 우리 40년지기 친구에게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검증은 하루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증은 거의 한 9일 정도 되었고요. 그 전에 저는 이 정부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았고 그 전 정부에서도 샅샅이 검증을 받았습니다. 예. 40년지기 친구에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왜냐하면 어, 후보자 40년 덕분에 윤 당선인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의문점들이 커지고 있고 부정 여론이 커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예, 40년 지구인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40년 직인 아니고요. 40년 직인 아니고 이제 대구 지검에서 근무할 때부터 몇 번 받는 사이인데 그건 임명권자의 권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죄송하다는 생각은 안 드나요? 임명권자에게? 제가 지지율 다 까먹고 있다니까요? 예, 임명권자가 저에게 기대하는 것, 그러니까 코로나19로부터 빨리 일상을 회복하고 이 나라를 보건복지에 그 임무를 이 나라의 보건복지 임무를 완수하라는 그 일념으로 제가 하겠습니다. 예, 횡설수설이시네요. 3월 10일 영남일보 인터뷰에서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라고 윤석열 당선인을 칭했습니다. 이건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니면 당선인 찬스를 쓰고 어깨에 힘을 넣어보려고 했던 겁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와서는 40년 지기가 아니라고 부인하십니까? 아니 제가 40년 직이라는 표현은 잘못 알려졌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영남일보 인터뷰에서요 40년을 한결같은 친구라고 예. 했고 40년 직이라는 표현으로 돌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도 후보자께서 40년 직을 써먹으니까 인수위 대변인이 부인한 거 아닙니까? 저를 소개해 준 사람이 당선인과 40년 친구였죠. 당선인과 저를 소개해 준 친구는 이미 고인이 되었지만은 거기가 당선인과 법대 동기생이었고 저는 또 그 친구와는 대구서 또 어릴 적 친구였고 사실 당선인과 저는 대구에서 의과대학생이었고 당선인은 서울에서 법과대학생인데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시면 안 되는 것 어찌 같은데 않습니까? 어릴 적부터 식사라도 할 때면 늘 먼저 계산했다고 아니 하면서 어릴 적부터라고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식사라도 할 때면 그럼 늘 언론 먼저 인터뷰가 계산을 잘못된 거네요. 예? 오보에 대해서 좀 정정 보도를 하셔야 될 친구에 것 대해서 같고. 그 변호사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있었고 예, 그런 좋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아마 그 윤 당선인이 며칠만 더 검증했으면 지명조차 안 했을 겁니다. 후보자를. 이 친분에 의해 지명의 졸속 검증까지 하더니 아마 후보자 덕분에 윤석열 정부는 정말 인사 대참사를 겪고 지지율 뚝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정부와 지난 후보자! 정부에서 다 검증을 후보자! 받았습니다. 네, 네. 의원님. 발언 기회가 답변 기회가 있을 때 답변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 발언을 나도 그렇게 다 당했어. 아 그렇습니까? 그런 답변 태도로 인사청문회 임해서야 되겠어요? 죄송합니다, 의원님. 그런 태도가 뭡니까 도대체?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민의 지탄의 대상인 사람이
여기 오셔가지고 그런 식의 답변 태도하고 청문위원들 질의에 끼어들고 죄송합니다. 그런 죄송하다는 얘기는 40년 지기한테 하세요. 아직은 지금 아니라잖아요. 저는 우리 정 후보자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40년 이 친구에게 부담 그만 주시고 이쯤에서 물러나는 게 친구 면이라도 살려주는 길입니다. 조속히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이후 질의가 진행될 때는 그 가급적 질의 가운데 그 명확하게 답을 요구하는 질의가 뭔지를 명확하게 우리 질의하신 의원님들도 해주시고 답변하신 후보자께서도 잘 주의 있게 들으셨다가 요령껏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 네.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딱 필요한 부분 답변을 하십시오. 다음은 존경하는 고영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산 담원갑 고영인 국회의원입니다. 후보자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뭐 국무위원으로서 예, 여러 가지 우리나라 보건과 복지에 전문성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반적으로 전문성, 능력, 네. 도덕성, 그다음에 그 공적 마인드나 비전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된다고 보시죠? 네, 네. 예. 근데 본인이 이거에 대해서 다 갖췄다고 자평하십니까? 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보건 의료에 대해서는 현장 보건 의료는 있는데 말씀하시지만, 다른 부분은 부족하다 이런 얘기시죠? 복지에 대해서는 네. 열심히 또 공부하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예. 그 지금 국민 의혹의 본질은 어떻게 앞에 의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아들, 딸 두 자녀가 다른 대학 다른 전공을 하고 있다가 일정한 시기에 둘이 나란히 어떻게 편입 파악을 했느냐 이런 거고요. 이것이 우리가 평범한 국민이라면 생각조차 해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정이 훼손되고 그래서 분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앞에서 뭐 그 아들이 1차에 불합격하고 2차에 합격할 때 자기기술서 40점 이상 받았다고 우리 고민정 의원님도 얘기했는데 이런 일련의 의혹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결국은 경북대 의대를 졸업한 그 경북대 병원의 여러 그 인맥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두 자녀의 편입 입학을 저는 기획했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합격을 위한 장치를 마련한 기획 편입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왜 그런가 간단히만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죠. 자, 17년에 편입학 실패한 아들이 18년에는 17년에 없던 지역인재 특별 전형으로 합격했고요. 또 이때 18년에 도입될 당시에 경북의대에서 교수 10명이 기획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입학 전형을 전반적으로 지휘를 했습니다. 두 번째, 편입학 당시에 심사위원 25명 중에 16명이 그 경북대 의대 출신이고 그중에 4명이 후보자의 논문 공저자, 2명은 병원 동료입니다. 자, 공정하게 심사를 해야 된 구성원들이 대부분 아는 지인, 그것도 논문까지 같이 쓴 사람들이죠. 근데 이것이 실제 결과에 있어서도 아들, 딸에게 만점을 줬고 고점을 줬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에 있어서 그 정량 평가, 즉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평가하는 것은 40% 이내로 하라고 하는 교육부 권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술 평가 등 경북대 의대는 이걸 무시하고 60% 이상의 비중을 뒀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라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했다고 했지만 실제 자녀들의 이름과 수험번호가 사실상 다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우리가 위법 불법의 증거를 아직 찾지 못했을 뿐 사실상 이러한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된 기획 편입학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국민의힘에서조차도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한간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정호영 후보자가 이렇게 버티는 이유는 협상용으로 마지막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죠. 네. 근데 실제로는 정치판에서는 거의 많이 돌고 있어요. 왜 이런 얘기가 도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조차도 사퇴해야 하는 게 마땅하다라는 그런 여론이 비등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민주당이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온 국민이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분노 지수를 더 이상 높이지 말고 결단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국은 사퇴하지 않으면 수사로 마무리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심적으로 이걸 활동하시려면 사퇴를 하시고 수사를 받고 이것이 가장 아니 의원님 벌써 수사는 시작되어 있고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인맥을 이용한 기획이었다면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마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전북의 자녀하고 관련자들이 수십 명이 확인이 됐습니다. 거기까지도 우리가 조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근거 없는 의혹을 아마 의원님께서 가지고 계신다. 저는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 제시했을 때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네, 정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오전 질의 마지막으로 우리 존경하는 김미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부산 해운대을 출신 김미애 의원입니다. 우리 후보자께서는 모두 발언에서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후에 저와 제 가족에 대해 제기된 논란들로 심력 끼쳐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스럽다. 그동안 제 삶 전반에 대해 뒤돌아 살펴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셨는데 아마 살아오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 우리 후보자께서는 일생 동안 본인이 관련된 일에 있어서는 상당히 성실했고 책임감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자녀도 반듯하게 잘 키운 것 같고 그래서 가정은 참 화목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할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제가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가 있는지 살펴보니까 없어는 보입니다. 적극적인 위조를 했다든지 뭐 그런 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 그게 한번 측은지심도 있어야 되고 네. 지금 후보자께서는 본인의 노력으로 이루었지만 어쩌면 우리 사회의 도움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냐? 나보다 못한 사람, 의사 분모를 없는 그런 아이들에게 정보 접근성이 좀 떨어지고 봉사 기회도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들에게 오히려 더 열린 기회를 주고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런 노력을 하셨더라면 이렇게 곤혹스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생각해 보셨습니까? 네, 지금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세습 중산층 사회라고 있습니다. 20대가 경험하는 불평등의 차이입니다. 부모의 학력, 직업, 사회적 네트워크 격차는 경제력의 격차와 함께 움직인다. 경제 자본, 인적 자본, 사회 자본이 결합된 복합 불평등의 심화가 교육을 통한 불평등 확대를 낳는다. 90년대생의 부모는 90년대생의 부모인 60년대생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대졸 화이트 칼라 또는 대졸 중산층이 만들어진 세대다. 이 세대에서부터 학력, 직업에서 오는 사회적 지위, 경제적 연관관계가 중요해지고 울타리 안과 울타리 밖의 경계가 명확해졌다. 결국 한국에서 90년대생들은 전문직이나 대기업 일자리를 가진 부모가 확보한 경제력과 사회적 네트워크, 문화 자본을 바탕으로 명문대 졸업장과 괜찮은 일자리를 독식하는 세습 중산층의 자녀 세대를 처음으로 경험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20대가 경험하는 불평등이 이전 세대가 경험한 불평등과 질적으로 다른 이유다. 그 부분입니다. 네. 저 역시도
돌아보거든요. 저도 네. 아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사회가 후보자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지 살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만 제가 위법과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마치 범죄 피해자 대하듯이 하는 거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선인께서 후보자를 지명한 이유는 포스트 코로나19에 대한 대책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향후 감염병 팬데믹에 대한 보건 의료 체계 재정비 등 국민 건강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국가적 과제를 그래도 수십 년 동안 보건의료 전문 현장에서 충실히 해왔기 때문에 잘 감당하리라고 여기고 아마 지명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북대병원은 국립대병원이죠. 네. 원장으로 임명할 때는 아까 후보자께서 언급하시던데 나름의 검증은 거쳤다고 그렇게 판단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병원장과 장관은 검증의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훨씬 도덕성이 더 많이 요구되고 국민들이 더 많이 요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차이를 조금만 인식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지만 억울함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청문회 과정에서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위법 여부를 떠나서 많은 의혹과 해명이 있었다는 그 자체로 국민들께 심력 끼쳐드렸고 아까 사과드리는 말씀도 하셨는데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또 후보자 본인도 범죄자도 아닌데 범죄인 취급당하는 거 마음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상세하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전 질의를 마치겠는데요. 오전 질의를 마칠 때 두 가지만 간사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질의 때 제기됐던 후보자의 MRI 관련 자료 두 가지를 받았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것이 조금 더 일찍 제출되었다면 사실 후보자도 또 의원님들도 덜 곤혹스럽고 덜 수고스러웠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마는 양 간사님께서는 개인 신상을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걸 어떻게 검증할 것인지 논의해 주시고요. 다만 꼭 지금 제한된 시간 때문에 공동 검증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양측이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서 각각 검증하는 것도 무방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또 하나는 아까 후보자가 답변 가운데 자녀의 대학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당사자들과 대학의 소관이 이기는 하나 부모로서 또 공직자로서 공직 후보로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자녀들에게 권유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대학의 의사가 전달돼서 최단 시간 내에 관련한 요청된 자료들이 올 수 있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또한 양 간사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에 허정식 의원님의 질의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시에 하시죠. 식사를 어떻게 2시 반? 2시 반? 네, 그럼 2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